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3.9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불법 속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야 될 대법원이 무너졌고 대법관들이 못된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판사들이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성희는 부정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선거 공정관리하라고 했더니 부정선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성희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하시면 시위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정희는 국기문란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노정희의 선관위는 국민의 의사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투표의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신성한 투표의 4대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직접 선거, 비밀 선거, 평등 선거, 보통 선거, 대부분을 훼손했습니다. 엄청난 표 부풀리기를 자행했습니다. 홀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엉터리 봉인지를 사용해서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고의로 가려버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일괄 제작하여 배포한 도장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양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앞장서서 법을 훼손한 것입니다. 어느 판례를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법에는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을 써야 한다 그랬는데 그걸 선관위가 해도 괜찮다. 찍어서 써도 괜찮다. 인쇄해서 써도 괜찮다.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판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꼼꼼히 찾아보니까 그런 판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권호영 변호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판결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느 시절에 나왔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 그런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법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도장을 선관위가 만들어준 것이 개인 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재인 판례는 파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법원 결정이라고 영구불멸의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막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것은 그들의 말대로 실수라고도 하는데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수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엄습한 모의를 통해서 준비해온 결과인 것입니다. 마땅히 노조인은 사퇴해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둘째, 노조인은 처음부터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전 선거일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표하는 날, 뭐 쉬는 날이어도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마당이고, 그날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원장이면 당연히 나가서 투표일 전부터, 투표 시간 전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공직자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휴일이라고 쉬었다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말입니까? 그 엄중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 이런 부하에게 또 넘겼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책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거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중앙선관위원장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안 내려가면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도 없고 국민을 이기는 선관위원장도 없습니다. 셋째는 노조인은 6.1 지방선거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 한 사람만 뽑는 그런 단순한 구호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에 7가지의 선거가 진행되는 복잡한 선거입니다. 한 가지 선거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7개의 선거를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깨진 항아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또다시 국민의 신성한 권리 행사인 선거를 놀이객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노조이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끌어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법원 앞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오로지 대법원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 건물은 오로지 대법원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저 안에는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13명의 재판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수의, 적지 않은 수의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 필요합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저 대법원 그리고 우리 검찰이 함께 서소문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소문에 있던 그 당시에 대법원 건물 하나, 그리고 법정, 또 검찰 큰 건물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법원은 교묘하고 또 소박하고 그러면서 정의로운 이런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까지 있으면서 공정한 선거를 했습니다. 저들이 권위에 물들지 않을 때 저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런 큰 대법관 건물, 대법원 건물, 저게 다 누구 돈에서 나왔는가? 다 우리 국민들의 고열 세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존대를 받으려면 마땅히 대법관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법관들의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정희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하는 행태가 과연 대법관답습니까?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저기에서 근무하게 할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피를 토하게 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대법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법조인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안에 적어도 문재인 대법원장들은, 문재인 대법관들은 국민의 뜻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습니다. 저 대법원 건물 안에 근무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고의적인 직무 유기도 이제는 단죄해야 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전국 253개의 지역선거구에서 모두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 등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과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253개 중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과반이 넘는 이의 제기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과거에 제가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만큼 엉터리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선거 소송은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만은 법에는 18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은 경우에 따라서 180일 1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는 명백하게 날수로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은 고사하고 지금 700일이 넘도록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남은 126개의 소송 중에 이제 겨우 5건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무효 소송을 내니까 과연 그런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검증의 첫 걸음이 재검표입니다. 이 재판의 중간에 간 것도 아니고 후반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첫 출발이 검증인데 그 검증의 첫 출발이 재검표입니다. 그 재검표조차 남아있는 126개 중에서 겨우 5군데에서 하다가 그나마도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는 재검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법에 명시된 180일 넘기고도 저렇게 뻔뻔히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재검표 몇 군데 이뤄진 곳, 거기도 그 과정이 참 가관입니다. 첫 번째 재검표 과정에서 우리가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이는 투표용지와 자료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재판부가 막았습니다. 법원에서 공식 사진사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변호인들에게 그 사진과 영상을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열람 복사할 수 있게 약속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다 폐기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증거 인멸입니다, 여러분.
청주 상당을에서는 두 번째 재검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0일입니다. 6월 28일 이후에 두 번째 재검표가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628 첫 번째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와서 그런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8월 10일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뭔 사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이 되니까 10월 1일로 예정했던 그 재검표 일정을 미룬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미뤘는가? 이 다음 대통령 선거 후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대법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검표하다 상상 못한 부정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니까 아예 재검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국민은 180일 내에 처리하라고 그렇게 법으로 명령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 멋대로 그것이 임의 규정이라고 강변합니다. 처리하여야 한다. 여러분 상식에는 이게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지요. 그래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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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직무유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 대법원 앞에 모여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세금으로 지은 저 대법원 건물 안에서는 우리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벌써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가 막고 있죠? 우리 못 들어오게 지금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나마라도 옆에 배치했던 아마 저 경위 같은데, 법정 경위 같은데 이 친구들 피했어요. 여러분, 저 건물 누구 소유입니까? 대법원 소유입니까? 국민의 소유죠. 국민이 세금 내서 지어가지고 저 안에서 근무해라 이것이죠. 그러면 저 건물의 수인이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국민을 국민 취급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뭐 취급하는 겁니까? 그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 세금으로 지은 저 대법원 건물 안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춥고 바람 부는, 정말 찬바람 부는 이곳 대법원 문 밖 길거리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법원의 화려한 그 건물 과연 우리가 저렇게 하라고 지어줬을까 한탄하면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법관들 특별 대우를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부정선거 진상규명 고의 지연이 도대체 웬 말입니까? 우리 대법관들에게 경고합니다. 대법관들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에게 사죄하십시오. 이번 불법 즉시 그치고 곧바로 선거무효 소송 제대로 진행하십시오. 이미도 늦었지만, 이미 불법이지만 그나마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진행을 하십시오. 제가 처리 시한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언제입니까? 5월 10일 이전에
결론을 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도 아직 많은 날이 남아있는데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저런 추한 대목관들과 함께 저 추한 사건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도록 바로 종결하고 처리를 하기를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의 불법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더 강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 다시 세워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